음식 혼합에 대한 두 번째 규칙은 단백질과 탄수화물 배합의 위험입니다. 여러분들 고깃집에 가시면요. 밥 한 숟갈 먹고 고기 한 입 쌈에 싸가지고 드시고 이러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그 다음에 디저트로 또 과일 드시고 그 다음에 또 후식으로 커피까지 드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소화기가 다 망가지는 겁니다. 자, 빵과 고기를 같이 먹으면 왜 소화가 안 될까요? 이번 시간에도 역시 허버트 M. 쉘턴 박사의 이렇게 먹어야 건강하다에 있는 중요한 음식물 혼합에 대한 규칙을 볼 텐데요. 1부에서는 산과 전분 혼합의 위험성에 대해서 배웠다면 2부에서는 단백질과 가장 나쁜 궁합, 이온하는 궁합이 있는데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이 궁합이 끔찍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단백질가와 탄수화물가는 결코 결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끔찍한 위험에 대해서 2부에서 살펴보겠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하버드의 R.C. 카보트 박사가 리차드 카보트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탄수화물을 이렇게 먹으면요. 위가 어떤 소화액을 분비할까요? 탄수화물을 먹으면. 프로테아제를 분비할까요? 리파아제를 분비할까요? 푸티알린을 분비할까요? 전분 소화 효소인 아밀라제의 일종인 푸티알린을 분비하게 되고 단백질이 내려오고 있다고 판정될 때는 어떤 소화액을 분비할까요? 프로테아제를 분비합니다. 단백질 소화효소. 자,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섭취할 때 내려오는 소화액과 단백질을 먹을 때의 소화액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분명히. 그래서 이 위가 섭취된 음식에 맞게 저절로 자연적으로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푸티알린을 분해해서 소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단백질이 들어오면 이 프로틴 아시죠? 프로테아제가 분비가 되면서 이 소화를 시킵니다. 우리 몸은 이렇게 인식을 해요. 이 반응은 영혼이나 스스로의 선택 능력이 없는 보통 무의식적으로 생각되는 우리 몸이 아주 지혜롭게 선택하거나 안내한다는 많은 예증 중에 하나인데 답은 뭐냐면 우리가 전분 음식을 먹을 때 우리 위는 단백질 음식을 먹을 때와는 다른 종류의 소화액을 분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자꾸 밥 한 숟갈, 고기 한 숟갈을 같이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 규칙인데 자, 파블로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각의 음식은 소화선에게 특정한 역할을 요구하기 때문에 소화액들은 음식물의 종류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탄수화물을 먹을 때와 단백질을 먹을 때와 지방을 먹을 때와 유기산이 많은 산을 먹을 때 각자의 종류에 따라서 소화액이 다르게 분비되어져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소화선이 행하는 특정한 조정은 음식물에 의해서 소화액이 다르게 나오고 또한 섭취된 음식물의 대다수가 요구할 때는 가장 강력한 소화액이 분비된다는 것을 이 파블로프가 많이 실험을 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요거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밥을 먹을 때하고 빵을 먹을 때 여러분 소화기가 어떠세요? 예민하신 분들은 금세 분별해요. 여러분 빵을 먹을 때 좀 편안하세요? 특별히 글루텐이 많이 들어가 있는 빵을 드시면 대장 기능이나 이 염증이 있거나 궤양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한 걸 느끼실 거예요. 자, 왜 그런지 좀 보세요. 빵을 먹을 때는 미량의 염산이 위로 분비가 돼요. 그래서 저는 빵을 먹으면 제가 몸이 컨디션이 안 좋을 땐 빵을 잘 안 먹어요. 특별히 뭐 현미나 통밀은 덜하지만 이 흰빵을 먹을 때는 이게 말도 못하죠. 그래서 이게 미량의 염산이 위로 분비가 되기 때문에 빵을 먹을 때 여러분이 조금 불편하신 거예요. 빵에 쏟아진 소화액이 반응에 있어서 중성인데 자, 이거 보세요. 빵에는 전분도 있고 단백질도 있어. 그래서 빵의 전분이 다 소화되면 그때 빵의 단백질을 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많은 염산이 막 쏟아져 나와요. 이 과정은 큰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동시에 진행되지 않아요. 자, 소화액들은 혼합된 음식물의 여러 가지 필요, 곧 그 성질과 시간에 따라 아주 훌륭하게 조절이 되는데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제 구체적으로 좀 보시면 자연은 한 식품에 여러 가지 요소로 혼합하기 때문에 음식물 합식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답이 여기 있는데 음식물 합식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할까요? 단백질하고 탄수화물하고 뭐 짬뽕으로 먹으면 어때? 위에 들어가면 다 주물러서 썩기는데?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소화기가 병들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답은 뭐냐면 그 구성 성분이 복합적이라도 빵처럼 전분도 단백질도 있는 것처럼 구성 성분이 복합적이라도 한 가지 음식을 소화하는 것과
다른 음식물이 혼합된 것을 소화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빵처럼 빵은 한 가지를 먹어도 그 구성 성분이 단백질도 있고 뭐고 있어요? 탄수화물도 있는데 빵 자체 한 가지만 먹는 것과 다른 음식물이 혼합된 것을 빵하고 고기를 혼합해서 먹을 때하고 소화하는 것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자분들은요, 한국에 오면 이제 외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한대요. 왜냐면 제가 중국에 가보니까 중국 식당에 가면 우리는 뭐 된장찌개 시키면 반찬이 몇 가지가 곁들여 나오죠. 근데 중국은 가보니까 찌샨시엔 하나 시키고 반찬 뭐 두부 반찬 하나씩 따로 시켜야 돼요. 그죠? 그리고 밥 따로 주문하고. 근데 대신 양이 많아요. 어디 식사법이 더 좋을까요? 19첩 반상이 좋을까요? 3첩 반상이 더 좋을까요? 사실은요, 가지수가 적은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예, 다 짬뽕으로 뷔페시키기 때문에. 한 가지 음식을 소화하는 것, 구성 성분이 복잡한 음식이라도 한 가지 음식을 소화하는 것과 다른 음식물이 혼합된 것을 소화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제 보세요. 자, 전분, 탄수화물입니다. 전분과 단백질로 구성된 한 식품의 경우, 빵이죠. 예를 들어, 신체 조직은 음식물의 소화가 요구하는 강도와 시간에 맞춰서 소화액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 상반되는 소화적인 요구를 가진 두 음식물이 혼합되었을 경우에는 예를 들면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내는 소화 효소가 다른데 고기와 빵을 같이 혼합할 때는 미세한 소화액의 조절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 위장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예? 모르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위를 혹사시키고 간을 혹사시키는지. 위암은, 간암은, 폐암은, 유방암은, 난소암은 소화기부터 병든 병이에요. 자, 그래서 보면 만약에 빵과 고기를 같이 섭취해야 한다면 처음 2시간 동안 중생의 위액이 분비되지 않아요. 빵은 뭐예요? 탄수화물이에요. 전분이에요. 고기는 단백질이에요. 이거 같이 먹으면 그냥 중성으로 소화액이 분비되는 줄 알고 여러분은 밥 한 숟갈하고 뭐예요? 고기를 같이 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지가 알아서 주물러 주겠지. 아우, 난 건강해. 전 소화 되게 잘 돼야 하는데 보면 위장 기능이 다 망가져 있는데도 자기는 소화가 잘 된대요. 그렇게 몰라요. 자, 봤더니 빵과 고기를 같이 섭취하면 처음 2시간 동안 중성의 위액이 분비되지 않아요. 중성으로. 대신에 강산성의 위액이 분비돼서 전분 소화가 멈춰버려요. 밥하고 빵은 소화가 하나도 안 돼요.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보면 그래서 소화의 첫 단계에서 전분은 탄수화물이죠. 전분은 알카리성 촉매를 요구하고요. 단백질은 산성 촉매를 요구하기 때문에 서로 상충되는 요구를 하니까 안에서 가스가 차고 화학작용이 일어나서 부패가 되어서 썩어 들어가서 위암이 되고 식도암이 되고 소화기 계통이 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런던 대학의 생리학 교수 모트란 박사는 생리학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식이 위에서 위액을 접하게 되면 입에서 나오는 치매 소화는 불가능해집니다. 음식물을 먹으면 여기 치매 소화, 푸티알린이 나오는 곳에서 고기를 먹을 때 나오는 이 단백질을 소화하는 위액과 다르다는 거예요. 자, 다시 보면 위액은 단백질을 소화시키고 침은 입에서 바로 들어가면 전분을 소화합니다. 위액은 단백질을 소화시키고 소화 시간이 더 길죠, 이건. 따라서 대개가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듯이 효과적인 소화를 위해서는 고기를 먼저 먹는 게 좋아요? 탄수화물을 먼저 먹는 게 좋아요? 보시면 고기 단백질을 먼저 먹어서 위아래에서 주물을 동안 연동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 전분을 그 다음에 먹어야 부패가 안 일어나요. 고기를 푸딩 먼저 먹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과정이다. 근데 우리 식단에 이게 여러 가지가 짬뽕으로 있거나 차례차례로 이제 어디 뭐 일식집이나 여러분이 코스 요리집 가면 하나 먹고 그 다음에 한 개씩 계속 나오죠. 계속 디저트 나와갖고 한 10대 번 나오고 이건 굉장히 나쁜 식사법입니다. 이렇게 드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소화기는 계속 썩어요. 부패돼 가요. 그래서 부자들이 병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이런 그 코스 요리들을 많이 먹는 게. 그래서 먼저 뭐부터 먹어야 되냐면 순서를 맞춰서 준다면 모르죠. 순서를 맞춰서. 그래서 고기하고 빵하고 푸딩이 있다. 1번 뭐부터 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그런 순서로 먹어야 소화시키는데 여러분이 이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에너지가 치료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거 굉장히 생리학적으로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뜩이나 식사하시고 보세요. 지금 왜 다 이렇게 눈이 다 내려와 있는 줄 아세요? 여기까지? 다 지금 여러분들이 소화시키는데 너무 과중한 음식을 너무 많이 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더니 갑자기 눈을 뜨는 척 하시는데 자 보세요. 위에 이 바닥 부분은 위에 그 음식과 섞으려고 흔드는 연동운동을 하려고 막 흔드는 부분이에요. 이 안에서 막 제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구 부분에 있는 음식, 자 입에서 이제 주무르고 있는 음식은 아직 침의 영향 아래에 있어요. 그러면 침의 영향 아래에 있다? 입에서 지금 침의 영향 아래에 있으면 전분 소화 효소 푸티알린 나올 때죠. 활발히 움직이는 바닥 부분의 음식은 위산과 혼합됨으로 침의 활동이 전분 소화 효소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더 쉽게 얘기하면 이게 생략적인 용어가 많이 나와서 여러분이 조금 어려우실까 봐 제가 부연 설명을 합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단백질을 먼저 먹고 고기를 먼저 먹고 콩을 먼저 먹고 전분을 나중에 섭취하면 탄수화물 밥이나 빵이나 감자 고구마 전분기가 많은 탄수화물을 나중에 섭취하면 단백질이 낮은 부분에서 소화되고 있는 동안 전분은 위장의 윗부분에서 소화가 돼서 안에서 짬뽕이 돼서 부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가스가 차고 화학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좋은 과일과 채소, 견과류, 종실류를 드시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이게 간 수치가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회복이 잘 안 되고 소화기가 잘 살아나지 않거나 대장 폐색이 뚫리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 음식물 배합법을 잘못하셔서 여러분의 소화기가 아직도 계속 망가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배합은 어떤 배합이다? 끔찍한 배합이다. 만약에 드셔야 될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드시는 게 좋다? 자, 사람들은 살코기, 계란, 치즈 등의 단백질을 먹으면서 빵을 같이 섭취합니다. 전분을. 핫도그, 햄 샌드위치, 햄버거, 토스트 계란 이와 유사하게 단백질과 전분이 혼합된 음식이 바로 그런 실내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빵과 고기, 빵과 계란, 빵과 치즈, 빵과 다른 단백질이나 감자와 단백질 식품들을 섞어 먹을 때 먹은 음식의 일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위에서도 침해 소화가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햄버거나 핫도그를 먹을 때 여러분 이거 햄버거하고 핫도그 드실 때 어떻게 드세요? 안에서 이거 소세지 꺼내서 먹고 채소 따로 먹고 빵 따로 드세요? 이거 같이 먹으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 햄버거 드실 때는 어떻게 하세요? 안에서 뭡니까? 스테이크 고기 따로 빼내고 빵하고 따로 드세요? 이래서 다 지금 이 패스트푸드가 여러분의 소화기를 다 망들게 하는 겁니다. 햄버거나 핫도그를 먹을 때 살코기 먼저 먹고 롤빵을 나중에 먹을 수 없으며 위는 섞여있는 이 두 물질을 각각 분리하여 소화시킬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소화기가 주인님 제발 저 좀 그만 혹사하세요 하고 부르짖는 게 여러분의 위암, 간암, 담도암, 담낭암, 소화기 계통의 모든 췌장암 등의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몰라요. 다들 하늘마을에 오면 건강식 먹으니까 나 이제 더 이상 이 몸에 소화기가 병들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하늘마을에 오셔서도 낫지 않는 분들을 보면 다 합식법이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동물들은 사자가요. 한 끼니에 한 가지 음식만 먹기 때문에 절대로 이 병이 안 걸려요. 자, 사자 보세요 지금. 동물들을 단백질을 지금 잡아먹는데 나달은 나중에 먹어요. 다른 끼니에 먹습니다. 얘네들은 굉장히 단순하게 먹어요. 그래서 사람보다 오래 살아요. 자 보면 육식동물은 분명히 전분과 단백질을 섞어 먹지 않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유명한 얘기가 있죠. 새들에게 가서 음식물 먹는 방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새들은 왜 날다가 추락하지 않냐면 왜 추락하지 않을까요? 단백질하고 탄수화물을 섞어 먹어요. 어떻게 할까요? 새들은 한 끼니에는 단백질, 곤충을 잡아먹고 다른 끼니에 나달을 뭐를요? 전분을 따로 먹어요. 그러니까 탄수화물하고 단백질을 섞어 먹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이제 가지수가 많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가려 드시고 이런 음식물 배합법을 기억을 하시면서 집에서도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더 좋습니다.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자, 그래서 사람이 따를 수 있는 가장 좋은 음식물 습관이 있는데 한 끼니에 단백질하고 탄수화물을 같이 먹으라? 그러면 어떻게 드시는 게 좋다? 한 끼니에는 단백질을, 다른 끼니에는 탄수화물을 드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겁니다. 그런 방면에서 보면 한국식 식사법이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죠? 19첩 반상을 해야 가장 자기 아내가 좋은 아내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가끔 수업 시간에 우리 교수님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 친구 교수가 너무 부럽대요. 식사 초대를 해서 갔는데 19첩 반상을, 우리 와이프는 맨날 19첩 반상을 내온대요. 그래서 그 교수님 얼마 전에 죄송하지만 돌아가셨습니다. 이러면 또 게으른 아내들이 또 너무 좋아할 수가 있어서. 예, 게다가 19첩 반상에는 저장 음식이 많아갖고요. 온갖 이 꼴뚜기젓, 무슨 젓갈 종류 다 나오니, 강력한 그 아질산염이 들어가니 온 음식이 다 부패되겠죠. 예,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그 19첩 반상이 훌륭한 게 아니고,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더 좋고,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함께 배합하지 않는 게 상당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고기 반찬에 이 밥하고 배합하는 게 상당히 좋지 않아서 순서를 잘 지키면서 드시라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만약에 같이 드셔야 될 경우에는 뭐부터 드시라? 단백질, 고기 먼저 먹고 밥은 나중에 드시라. 예. 그래서 음식 혼합에 대한 두 번째 규칙은, 자, 함께 보실까요? 단백질과 탄수화물은 혼합하여 먹는다? 혼합하여 먹는 끔찍한 이 혼합법을 피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곡류, 빵, 감자 등의 이 복합탄수화물이 많은, 이 전분기가 많은 복합탄수화물을 반드시 살코기, 계란, 치즈, 견과류와 다른 단백질 식품과는 함께 먹지 말고 분리해서 섭취하는 것이 여러분의 병든 소화기를 살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 법칙입니다.